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치 상황도 좀처럼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에는 지금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관저 입구를 막아선 버스는 더 촘촘해졌고 또 철조망과 쇠사슬도 보강이 됐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지금 의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동구 김찬진 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네, 오늘 지방 방향으론 지금이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지만 강추위의 영향 때문인지 막히더라도 한 번에 10km 미만의 정체만 감안하시면 어디든 가볍게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역엔 오늘도 눈 예보가 있습니다. 다리 위와 터널 등 결빙 취약 구간에선 미리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방 방향 정체 길이가 가장 긴 1번 경부선 부산 쪽도 경기권인 남사 부근 그리고 충청권인 천안 분기점 부근에 포함해 총 15km 미만의 정체 길이 보이고 있고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어렵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도 이와 비슷하게 수월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에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강원권인 원주에서도 불편한데 여기에 정체 길이도 5km로 길지 않은 편이고요.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에서만 잠시 주춤합니다. 끝으로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전 구간 막힘이 없습니다. 과속하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생으로 지방이 없어져가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순서로 인천 동구의 김찬진 구청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의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네, 인천 동구 반갑습니다. 예, 네. 인천 동구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인천 동구는 8개 구 중에서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은 곳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인천의 성장을 견인했던 곳입니다.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HD현대인프라과 같은 큰 유수의 공장들이 있고 경제발전과 뿌리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교통 및 교육환경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나 기념물, 배다리 헌책방, 만석 화수부두, 화도진 공원이 위치해 있고 예. 인천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으며 문화체육센터, 꿈드림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분포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놀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인천의 구도심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조금 있으면 부산 인구를 앞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경제력 규모나 또 뭐라고 그러죠? 경제 활동 인구 이런 예. 걸로 봐서는 인천이 부산을 이미 앞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구는 구도심이라서 신시가지로 인구가 빠져나간다? 인천 동구의 인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의 인구는 과거보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인구는 302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는 송도 신도시나 청라, 영종, 검단과 같은 신도시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예. 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주 여건이나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지는 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인구는 아쉽게도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만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천이 300만이 넘었는데 인천이 구가 8개인데 예, 2개 군까지 합치면 강화군, 옹진군까지 합치면 10개 시군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30만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30만 원. 근데 동구는 이제 5만 8천. 5만 8천. 너무 작네요. 예. 이렇게 동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신도심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비해서 출산율이 너무나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동구를 제외한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계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좀 낮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구가 요새 오래된 구옥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구가 많이 이주를 하시게 됨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인구가 또 좀 줄어드는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나 문화나 또 상업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옮겨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구의 인구는 조금씩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의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0.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네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가 이제 어떤 저출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 들어보고 우리 구청장님은 몇 남 몇 녀의 몇째세요? 저는 형제가 4남매입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로 2살 터울로 해서 여동생이 있고 또 그 밑으로 2살 터울로 여동생이 있고 또 그리고 또 1살 터울로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남 이녀. 장남이고 그리고 또 저 아이들은 이제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 일남 일녀 이렇게. 그러니까 4남매 장남이신데 구청장님은 일남 일녀 둘을 낳으셨고. 예. 4남매가 살 때 참 게다가 장남으로 좀 북적북적 재밌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남아 선호 사상이랄지 장남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부모님들 세대는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사더라도 대개 이제 새로운 옷을 많이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셨는데 여동생이나 남동생은 옷을 많이 물려 입었습니다. 다 그랬죠. 예, 그래서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는 불만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장남이다 보니까 도시락 같은 걸 싸서 부모님께서 주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반찬을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싸주셨던 기억이 나고. 장남 반찬이 달라요? 예, 저희 동생들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싸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터울이 좀 짧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한데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특히 어머니가 장남 편을 많이 들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온돌방 하나에 사형제가 오손도손 모여 살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애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좀 많이 강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구청장님 어렸을 때는 그런 4남매 5남매가 좀 평균이었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왜들 이렇게 안 날까요? 제가 보건데 저희 아버님 세대만 보면
6남매, 7남매를 낳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흔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또 친구들을 보면 저희 친구들만 보더라도 4남매, 5남매는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그 사회 선생님이 가르쳐준 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유명한 표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표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들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좀 잘 가르치고 잘 기르고 하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희생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의 만족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많이 발달해서 또 본인과 상대방을 비교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 것도 그렇죠.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그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급여에 비해서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주거비 그리고 또 교육비 그리고 또 아이들을 기를 때 들어가는 양육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치과 의사하셨죠? 예. 치과 동구에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한 22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 치과 의사로 일하실 때 뭐 잊지 못할 추억도 많으시겠어요?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동구에서 뭐 오랫동안 이제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동구의 지역 주민들을 이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개업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재개발이 막 돼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세워져서 그때 저희 그 환자 중에 30% 40% 어떤 날 같은 경우는 50% 정도 이상이 소아 환자나 어린이 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때부턴가 어린이 아동 환자들의 숫자는 좀 줄고 어르신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 또한 제가 우리 그 봄에는 우리 모 초등학교에 구강검진을 하러 갑니다. 학생들 구강검진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하는데 구강검진을 하다 보면 구강검진을 처음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구강검진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구강검진도 빨리 끝나고 아이들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인구 변화를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치과 같은 경우는 대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한 곳의 치과를 오랫동안 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주소가 동구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청라나 송도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사를 갔어도 치과는 다시 찾아오는데 다시 찾아오는.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동구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면 동구를 떠나서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다른 곳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하구나 이런 것을 진료실에서 몸소 진료를 하면서 인구의 변화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느끼게 된 건데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별로 없고 정체되어 있다. 구도심이 원래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변화가 별로 없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신도시는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한테 물어볼 때 아니 동구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변화를 좀 일으켜봐야겠다. 구청장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들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껴서 저라도 한번 동구의 변화를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서 좀 더 뭔가 좀 변화되어가는 삶, 도전하는 삶에 대한 또 로망도 좀 있었고 공직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 꿈도 좀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환자들을 치료해서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네. 하나의 지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더 활기 있게 건강하게 또 좀 치료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활동력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것도 뭔가 매력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더 어떤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시고 이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좀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아직 경기 북부나 강원 충북 경상권은 한파특보가 남아 있고요. 오늘 낮부터는 한파특보 해제 지역 중심으로 한파의 강도가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도 서울 영도 등 중부지방은 영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에 영하 15도 내외의 아침 추위는 고스란히 남아 있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낮 기온 서울이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추운 낮 기온이고 세종, 대전이 1도, 광주 3도, 대구, 강릉 4, 부산 5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 3도에서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름세지만 춥긴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만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에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3에서 최고 10cm 이상, 울릉도 독도 5에서 20cm의 눈 예보고요. 비로는 이들 지역에 5에서 20mm의 강수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 서해안은 오후부터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반면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아서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2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정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안전에는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청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8탄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는데요. 여기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보니까 잠원에서 서초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후로 경기권을 수월하게 지나선데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한남대로 상황인데요. 오늘도 집회 관계로 도심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혼잡합니다.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로와 사직로 그리고 율곡로 등이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인천 동구의 김찬진 구청장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가 이제 어떤 저출생 그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말씀 듣기 전에 직접 그 저출생 정책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4명 두신 최수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청장님하고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항상 정보를 위해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수진님은 인천 동구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셨어요? 저희 신랑이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신랑 따라와서 동구에 살게 됐어요. 남편분이 이 동구 토백이시구나, 그죠? 네네. 네. 자녀를 넷 두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몇 남 몇녀? 그 몇 살씩이에요? 몇 살들이에요? 네, 2남 2녀고요. 첫째 10살이고 둘째 8살, 셋째 6살, 넷째 1살이요. 10살, 8살, 6살 그리고 1살. 1살. 네. 혹시 더 낳을 계획도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 넷 두신 것도 굉장히 많이 낳으신 건데 이렇게 많이 낳으시게 된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신랑이 외동이다 보니까 자녀 계획을 이제 셋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애기 어릴 때 모습도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쩌다 보니 4명이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네. 출산 장려금 이런 거 많이 받으셨어요? 장려금 이제 제가 동구 살면서 첫째와 둘째 때는 이제 장려금 같은 게 따로 없었는데 동구에서만 이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이때 다른 구보다 혜택이 많구나 이때 느꼈어요.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그럼 셋째는요? 셋째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네. 넷째는요? 넷째도 300만 원. 그 셋째, 넷째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액수가 늘어나네요. 네, 구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예, 그건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바로 받으신 그런 액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 뭐 양육수당 이런 것도 계속 받으시나요? 네, 받고 있어요. 그건 얼마씩 받고 계세요? 지금 넷째는 100만 원씩 나오고 있고요. 네. 첫째는 이제 아동수당이 끝났고, 둘째도 아직 아동수당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나오고 있고, 셋째도 나오고 있어요. 넷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고요? 네네. 이야, 액수가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 합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한 1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천 동구에 사시면서 여기서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어떤 점이 좋다 좀 자랑하실 것 좀 정리해 보시면. 일단 동구에 영어도서관이 생겼고 영어도서관. 흔하지 않은 곳인데 이게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예. 또 스케이트장이 집 근처에 멀지 않게 생겨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좋은 곳이 또 생겼고 예. 또 동구 자체에 이제 꿈앤트리아 스틸랜드 같은 키즈 카페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너무 좋은 점 이런 게 좋더라고요. 키즈 카페 가격이 싸요? 되게 싸요. 오늘 커피 한 잔 얼마씩 합니까? 커피 한 잔에 한 3,000원 정도 생각하면 그거보다 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아이를 넷 낳아서 키우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자랑 좀 하시면요. 애들이 없으면은 집이 약간 서먹서먹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10살, 8살, 6살 이 셋이서 막 싸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도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네, 싸워도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재롱도 많이 부려주고 해가지고. 예. 네. 자,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출산 정책 관련된 분들한테 좀 주문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도 일단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지만 이제 유아, 초등 이제 각 프로그램 조금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집을 더 넓은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문제죠. 디딤돌 대출 같은 거 이제 평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혜택이 좀 적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자녀수에 따라 조금 완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주 행복한 가정 잘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동구에 살고 계신 최수진님, 네 자녀의 어머니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구청장님, 지금 그 동구의 출산 장려 정책 우선 개요를 소개해 주시면. 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에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아이꿈 수당 등을 추가해서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을 우리 인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재정 분담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구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좀 실시를 하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예. 아빠의 육아휴직을 최대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들이 이렇게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비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출산 시에 축하 선물 꾸러미 지급이랄지 임신 통합 서비스 제공이랄지 임산부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사랑 꿈터 운영 등 다양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또 출산하기 좋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나서 18살까지 아이 한 명한테 1억이 나간다. 예. 대단하네요. 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육 정책은 정말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교육 환경이 좋게 되면 그러면 아이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도 가족 단위로 전부 다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의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의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각 학교에 1억에서 3억 정도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경비는 우리 동구에 있는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익힌다거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동구가 그간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우리 여학생들이 마땅히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송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를 짓는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생기게 되면 우리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해요? 예. 그런 건 처음 봤는데요. 아니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만 지어지기도 하고 중학교가 지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요새 같은 경우는 통합학교, 초등학교도 6개 반, 중학교도 한 6개 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인천의 10개 시군구 중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서 영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보니 우리 학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좀 충족해주는 그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까 전화 연결에서도 그 영어 도서관 자랑하시더라고요. 최수지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 도서관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정을 하면 금방 1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인기가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뭐 전과를 한다거나 학과를 바꾸는 등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로 진학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맞는지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학 진로 상담. 진로 진학 상담. 그렇군요. 자, 이제 그 교육 정책은 그렇고 아까도 이제 인천 인구는 늘고 있는데 구도심 지역인 동구는 좀 줄고 있다. 젊은 인구들은 오히려 신도시 쪽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도 동구의 그 젊은이들이 좀 더 늘어나야 출생률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청년들이 유입되고 터전을 잡고 또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즐겁게 일하고 활기차고 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의 구정 운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동구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행정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 인턴. 네. 또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청년 취업 부트캠프를 운영을 해서 개인 맞춤형 취업 코칭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좀 운영하고 있고 취업 준비금을 준다거나 또는 자격증을 또 딸 수 있도록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이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2년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동구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이사비를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컬처페이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또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화 연결했던 최수진님께서 아이가 넷이 되다 보니까 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지원하는 그 평수가 너무 제한돼 있다. 아이가 셋, 넷 되면 좀 넓은 평까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뭔가 또 좀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전세 자금을 얻을 때랄지 또는 뭐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좀 더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정책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은 좀 국가적인 정책으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자체에서 우리 동구만의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하지만 그래도 2024년 통계를 보니까 2023년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하나 신설하면 조금씩 더 낳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사 오는 청년들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동구의 청년 정책이나 또는 뭐 출산율에 대해서 뭐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돼서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가 난 이제 좀 낳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1억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보통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7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국가적으로는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부로는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지원이 돼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다 통계를 내서 더해보면 한 7천만 원 이상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되면 그러면은 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우리 임산부가 교통을 좀 이용을 했을 때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1억 정도가 도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천 동구 소개하실 때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대기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런 그 대기업들 같은 거 조금 더 유치하면은 아무래도 인구 유지나 또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저도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생각보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혹시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조사한 바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동구의 평균 근로자 임금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1등이에요? 1등입니다. 그만큼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 더 높아요? 울산보다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만큼 현대제철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동국제강이나 두산산업차량 같은 큰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을 놔두고 봤을 때 오히려 울산에 있는 그런 곳보다도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을 한두 개 더 유치하면 더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좀 뭐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비어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전역을 놔두고 봤을 때는 예. 비어있는 땅도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원도심은 이제 비어있는 땅이 없고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하려면 이제 단독주택 단지들이 있었던 곳들 다 허물고 아파트로 새로 짓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떠난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이 다 완공되면 인구가 좀 더 늘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 동구가 재개발이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 그 재개발을 다 합치고 보면 15,000세대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인구가 58,000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15,000세대 정도면은 2명 정도만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3만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58,000명에서 거의 이제 9만 명 가까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정구역 개편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예. 2026년 7월부터는 지금 인천 동구하고 인천 중구 일부 지역이 통합해서 제물포구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통합을 해서 이제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동구 그리고 여기 중구의 내륙은 과거에는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구의 출범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좀 뜨겁고 기대감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인구가 재개발이 다 완성이 돼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제물포 인구도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주거 인구뿐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그런 인구도 우리 제물포구에 많이 찾아오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물포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크고 있고 제물포구가 되면 또 우리 거주 인구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롭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뭐 관광 명소 이런 것들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자랑할 만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두가 있습니다. 우리 북성포구나 만석부두 그리고 또 화수부두가 있는데 이 부두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설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고깃배들이 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수도국산 박물관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화평동 냉면거리라는 게 유명했습니다. 냉면거리. 세숫대야 냉면이라고 유명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줄 서서 먹던 네.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먹을거리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비교해서 출산율이 꼭 높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지고 경제적 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은 또 거기에 비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과 의식,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2년 전에 베트남에 이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 경제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만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고 젊은 사람도 많고 출산율이 높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중요하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이해, 존중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또 중요하고요. 또한 또 덧붙인다면 양육비나 주거비,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 보육시설 확충 같은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지원 이런 게 같이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출산율도 많이 높아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세 번째 순서 인천 동구의 김찬진 구청장님 함께 만났고요. 내일은 경상북도 예천의 김학동 군수를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을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께 선곡 부탁해 드렸는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선곡하셨어요. 왜 이 곡을 선곡하셨어요? 저는 가수 해바라기님의 사랑으로를 이제 선곡을 했는데 이유는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 부모님 사형제가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하고 나서 저희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때 우리 가족들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요? 해바라기의 이제 사랑으로였습니다. 상당히 부르기도 좋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해 또 인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이 나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